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큰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총선 패배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느끼는 게 많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쪽이 그렇다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냐?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의 이제 그 회담조차도 제대로 지금 일정이나 내용 같은 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사실 이제 원래 이번 그 회담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재명이가 툭하면 했던 얘기가 민생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진짜 수두룩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만나준다라는 것만으로도 버선발로 이재명에만 뛰어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걷다 대고 이재명이가 민생에 대한 얘기 외에 추가적인 것들, 자기 어떤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들을 설마 요구할까 싶었는데 그 설마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회동 날짜가 됐거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냐? 이재명 측에서 뭘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도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아니, 미쳤습니까 진짜로? 아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하다가 100번 1000번 양보한다라고 할지라도 국정조사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한동훈에 대한 특검까지도 하자. 툭하면 일만 야면 다 특검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협치의 자세를 보여가지고 정말 야당의 진짜 야당 대표 답지도 않은 그런 인간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진짜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표를 진짜 몰아주다시피 해가지고 물론 이제 5%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쪽에다가 표를 줘가지고 제일 야당이 돼 있다라는 게 진짜 기가 찰 뿐인 것이죠.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또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화영의 그 사법지금 문제입니다. 이른바 이제 그 술판 논란이죠. 이거는 이제 다루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코미디입니다. 검찰 측에서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녹취록까지도 이번에 공개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그 김강민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이화영의 그 변호사죠. 나는 그 인간부터 제일 먼저 구속해야 된다라고 봐요. 6월 7일 날 일단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올 겁니다. 그거 나오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검찰은 이 김강민이부터 진짜 변호사라고 하는 인간의 탈을 쓰고 최소한의 양심에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지금 설쳐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 사법 시스템에 이런 혼란을 준 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민주당에서도 이전 부지사의 주장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었는데 그 진술도 그러면은 100% 진실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얼마나 이제 난리를 쳤길래 검찰총장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막 기가 찰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아니 이화영의 진술을 100% 믿는다라고 하는데 애당초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 그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지금 따져묻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화영이가 2023년도 6월 9일에 처음으로 사실상 자백하는 진술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방북 비용 보내고 계약서도 쓰는 등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6월 18일 날 검찰 진술조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김성태가 방북 비용 전부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화영이 지금 하고 있는 무슨 뭐 술자리 말도 안 되는 그냥 내용이 계속해가지고 바뀌고 있는 이 술자리보다 신빙성으로 따진다면 100% 1000%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당초 이때 같은 경우는 6월 9일과 6월 18일에 이재명한테 보고했습니다 라고 이화영이가 자백을 했던 시기는 이화영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하는 시기 전입니다. 지금 회유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강민이가 더 이상은 날짜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겠다. 날짜에 대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던데 지들이 처음에 특정했던 게 6월 18일, 7월 3일, 7월 5일 요거 세 개 아닙니까? 6월 28일이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이화영이 이미 다 자백을 한 상태니까요. 6월 9일, 6월 18일에 다 자백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못하러 6월 28일에 이렇게나 큰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 이화영한테 술까지 먹이면서 회유를 하겠냐고 이미 다 지가 자백을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도 뭐 얘기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복잡한데요. 처음에는 마셨다라고 했죠. 직접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안 마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최근 버전은 또 뭐라고 바뀌었냐? 마셨다라고 말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간, 김강민이 인간? 이번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김어준 방송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니까 김관민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 이화영 지금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할 때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술을 내려놨다라고 얘기했지 마셨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빡쳐가지고 4월 4일입니다. 2024년도 4월 4일 444네 누구의 운명 같은 숫자인데 4월 4일 날 이화영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에 했던 얘기를 싹 다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물어보죠.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셨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어떤 술을 마셨냐? 어떤 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종이컵에 따라갖고 나눠줘 가지고 먹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입에 댔더니 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마셔봤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몇 번이나 계속 얘기하고 어떤 종류의 술이었는지까지 소주였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강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화영이 법정에서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놓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가만히 내비둡니까, 이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전체에 대해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 담당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당장에 저는 이거는 고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치잖아요.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지금 분명히 뭐라고 해요?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직접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그리고 지금 또 마지막에 가서는 하다가 이제는 시간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더니만 누구까지 바꿔버려요. 회유했다라고 하는 주체도 바꿔버렸죠. 처음에는 누가 회유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전관 변호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회유하더라라고 바꿨는데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을 접견을 갔어요. 구치소에 있는 이화영의 접견을 갔습니다. 그거는 팩트가 맞아요. 그런데 애당초 접견을 했던 것도 누구의 요청이었다? 검찰의 요청이 아니고요. 이화영 가족의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가족이 와주세요 변호사님, 우리 이화영 씨랑 평상시에 친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법률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봐라,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을 왜 접견하겠냐, 검찰이 회유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이다. 지들이 불러놓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을 접견할 당시에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김성태 회장이 진술한 거,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성태 회장이 진술한 거, 그 진술 내용이 맞다라고 얘기해라 라는 식으로 김성태를 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미디가 뭐냐면은요, 이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을 접견한 그 날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22년도 11월입니다. 언제라고요? 2022년도 11월 달에 정관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을 접견했고 그 접견하는 과정에서 야, 김성태가 진술을 했잖아. 그 진술한 내용이 맞다라고 그냥 당신은 얘기만 해. 그러면 막 검찰이랑 우리가 잘해가지고 풀어줄게 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이 뭐냐? 김성태는 이때 어디 있었다?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김성태가 잡혀가지고 귀국을 했던 게 언제냐? 입국했던 날짜가 언제냐? 2023년도 1월 달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11월 달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을 접견했던 그 시점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애당초 해외 도피 중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뭔 놈의, 그런데 이거 뭐 시간을 타고 지금 무슨 뭡니까? 그 영화 같은 것도 있던데 뭐 타임머신 같은 거 타고 막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2개월 정도를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겁니까? 국내에 있지도 않은 사람,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은 사람, 진술도 안 한 사람의 그 지금 내용을 가지고서 김성태가 진술한 거에 대해 가지고 맞다라고 이 회유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김강민이 같은 인간은 당장에 우리가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장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뻔한 지금 얘기들 아니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이 지금 대북송금 문제가 가장 타격이 클 거라는 게 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지금 이화영에 대한 진술을 오염시켜 가지고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심상인 것인데 이거 판사님이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이해하고 있는 거를 재판장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거에 진짜 재판부가 휘둘른다.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1심에서 15년을 안 때리고 무슨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린다. 판사부터 제가 보기에는 탄핵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정면적인 어떤 도전인 것이고 사법부 자체를 해체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당적인 차원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것. 제발 좀 사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